그러니까 그 중에 또 사모님은 18세라는 만화 원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웹툰처럼 그런 식의 이제 만화 원작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18살 된 그런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문근영이 주연을 했던 어떤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신부 뭐였더라. 하여튼 그 드라마가 아마 이거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자기 할머니가 이제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의 소원인 손녀딸이 면사포 쓴 걸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속했던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된 그게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또 사모님은 18세라는 그런 또 로리콘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즈마이로키의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을 잠깐 또 여기서 모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왜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이냐 이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게 결국 동물화한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동물들은 인간하고 달리 인간들은 욕망이 있는 존재고 동물은 욕구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배고프다든가 갈증이 있다든가 하나의 욕구를 채워주면 만족을 해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들은 욕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욕구가 채워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사랑하게 된 남자가 있다. 그럼 그 여성이 옆에 있어도 계속 또 다른 갈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어떤 한 가지 욕구가 있으면 그 배고픔이 채워지면 사자는 사냥이 끝나고 먹고 나면 너무 해피하죠. 근데 이제 오타쿠들은 뭐냐? 욕망보단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그 욕구,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다. 그럼 그 욕구만을 채우면 만족한다는 거죠. 욕망 대신에 욕구가 있는. 그러니까 그 동물화하는 어떤 하나의 자기 욕구를 채우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단적인 욕구,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캐릭터에 되게 작은 캐릭터에 탐닉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서 한번 보시면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것이 오타쿠다. 그래서 원래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은 근대 모던 시기의 다음 세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뜻이죠. 포스트라는 게 후라는 뜻이잖아요. 프리는 앞이고 포스트는 뒤죠. 그러니까 모던의 뒤에 온 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일본은 충분히 근대화되지 않은 미완의 근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 운동이 되게 이상하게 아즈마 그 산장 사건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투쟁은 없어진 거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제적인 나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이데올로기의 빈자리를 대신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타쿠의 그 서브컬처라는 것이 양산되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쿠 세대가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투쟁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풍성한 이러한 자본들을 기반으로 해서 집집마다 테레비가 생기고 자기 혼자만의 테레비를 보게 된 그런 아이들이 자기 혼자만의 그런 어떤 허상의 세계, 호구의 세계에 탐닉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타쿠가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즈마 히로키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근대화되지 않은 그 이데올로기 투쟁이 없는 일본이 오히려 아무런 그러한 그 어떤 투쟁 없이 포스트 모던으로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서구의 포스트 모던은 무엇이냐? 68운동 이후에 기존의 모던 사상에 대해서 재해석을 요구하고 이데올로기 투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리오타르의 라우타르라고 잘못 들어요. 리오타르예요. 리오타르의 포스트 모던의 조건이란 책이 이 당시에 번역이 돼요. 80년대 때쯤에. 그래서 그게